벼락치기 시간이 왔습니다. 한양대를 우리가 한 4일 만에 대비를 해봅시다. 자, 한양대 지금 인문계열과 상경계열 그리고 자연계 의학계로 구분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팁이 시험 문제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봅시다.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의예과 학생들이 질문이 올라옵니다. 인문 문제와 수리 문제가 나오는데 인문 한 문항이 기출 문제가 2개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일단 여러분이 요게 인문 계열의 글자 수가 600자죠. 그래서 상경 계열 글자 수를 참고해서 같은 출제진이 출제했을 테니까 상경 계열의 인문 논술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이걸 참고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경 계열 기출 문제를 쭉 훑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으면 인문 계열의 문제 구조도 참고합니다. 인문 구제 1200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 절반쯤 반토막 내서 출제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과 학생들이 의과대, 한양대, 의예과 가는 학생들이 인문 논술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냥 한양대 기출문제 상경계열 1순위로 보고 2순위로 인문계열 문제 정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 학생들은 인문 한 문항 600자짜리와 수리 한 문항이 나오는데 소문항 3개에서 4개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수리에서 이제 변별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순수 수학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인문계열은 요거 한 문항으로 천하제일 논술 경시대회를 하는 겁니다. 1200자 쓰는데 인문계의 특징은 90분 만에 풀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도는 게 특징입니다. 시간이 남아 돌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자, 필기구는 연필, 볼펜, 샤프 전부 다 가능하고 수정액과 수정 테이프는 사용 불가능하니까 여러분이 뭘 사용해야 된다? 교정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팁 뭘 했다? 자연계 의예과 학생들은 수리 논술은 자연계 수리 논술이 나오니까 자연계 수리 논술 공부를 해라. 그리고 어느 논술은 상경계열과 인문계 논술 문제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된다. 상경계열은 수리 논술의 변별력이 있으니까 수리를 정말 잘 풀고 수리부터 풀어라. 그리고 인문계열은 1200자 푸는데 시간이 남아 돌 거다. 그래서 정말 다시 고쳐 쓰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제 두 번째 팁입니다. 채점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출제자는 무엇을 볼 것인가? 인문 논술은 범위가 뭐냐면 포인트가 뭐냐면 이걸 묻습니다. 종합적인 의견, 그리고 자신만의 그 제시문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라 하는 거, 종합적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정반합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정반합을 사용하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제시문 구조가 가나 다가 정반합의 구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매번 문제 패턴이 바뀌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시적인 주제들 많이 다루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수리 논술 문제는 이렇게 단답형 문제풀이를 요구하지 않고 통합 교과형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많이 공부하라고 수리 논술생들이 강조합니다. 결국 풀이의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절차, 풀이 과정을 거치는데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을 동원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자, 채점 기준은 A, B, C, F니까 당연히 A가 나와야 됩니다. A를 다시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A의 상, A의 중까지 합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체 뽑는 인원수가 적어진 다음부터 A의 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이 뽑는 인원수가 적어지면서 답안지 수준이 확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합격자들의 답안지가. 자, 이제 한양대 논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야 된다. 1200자니까 그렇게 배웠다면 큰 실수한 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질문하는 게 제시문 가와 나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그게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 다를 가지고 제시문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문 라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제시문 가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C. 그래서 A, B, C 세 가지가 문제 요구 조건이고 그렇게 해서 세 단락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구닥다리 형식으로 배웠다면 토론, 본론, 결론 형태로 쓰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에서 제시문의 특징을 보면 출제 경향 세 번째 팁입니다. 출제 경향에서 제시문을 보면 제시문은 문학 제시문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림도 나옵니다. 사회과학, 그 다음에 철학, 역사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도표 그래프 나오는데 그게 꼭 통계 자료, 통계를 묻진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림이나 사진을 가지고 문제를 묻고 그래프라고 해봤자 뭐 양의 상관관계나 아니면 이렇게 꺾이는 이 정도의 그래프를 사용하니까 수학적 계산 필요 없습니다. 쫄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항별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1200자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근데 너무 이제 자신의 생각 쓰라는 거에서 무조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에요. 제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단계적으로 이용한다고. 단계적 서술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한 단계씩 해결해 갑니다. 요약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요약, 비교까지 끝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비판, 그리고 대안 제시가 나오거나 견해 제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3개를 줍니다. 그 제시문 3개를 주고 도표 그래프를 묻기도 합니다. 제시문 없이 도표 그래프 3개만 그래프 딱만 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제시문과 연관성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상경계열 수리 논술은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소문항으로 나눠졌는데 그게 좀 연계돼 있어요. 1번 풀고 그 다음에 2번 풀고 3번 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의 난이도 높습니까? 그러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출 문제를 보면 야, 이거 재미있게 나오는데 지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하고 이렇게 제시문 가를 요약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약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제시문 나의 추론 방식을 참고하여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제시문 다의 A와 B에 나타난 제작자의 관점을 각각 설명하라. 각각 설명하는 거니까 A를 설명하는 거 한 단락, B를 설명하는 거 한 단락. 즉 요약 한 단락, A 설명하는 거 한 단락, B를 설명하는 거 한 단락. 하나, 둘, 셋, 3개 단락으로 A, B, C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료를 해석하는 자료 해석 문제가 나왔지만 자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오후도 보면 뭔가 가를 요약한다며. 그러니까 요약 문제가 나오는 거죠. 다음 나에 드러난 풍자의 의미를 밝히고 쭉 설명하고, 그러니까 A 요약, B 설명, 의미를 밝히고 3번 당혹감에 대해서 논하라, 의견을 제시하라. 그래서 3단락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통단락으로 한 개를 1200자로 쭉 쓰면 안 됩니다. 통글로 쓰지 마세요. 자, 이제 상경계열 문제 보면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0자짜리 언어 논술이 나오는데 제시문 3개를 줬죠. 가나다. 그리고 시사점을 서술하라. 즉 요약해보라 이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면접 시스템이 기억의 성취에 도움을 줄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 옳다, 그러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올해 문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측하는 겁니다. 22학년도 모의 논술을 보면 설명형과 적용 추론형 나와서 가의 기억의 이유를 추론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이 아니고 추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매번 문제 유형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나의 그와 어떤 문과 키세가 각각 표상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답을 정확히 써보라는 겁니다. 정답을 제시해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나의 니언에 대해서 답하라 이거야. 3가지 요건을 답하고 질문하고 있으니까 3개 단락으로 A, B, C 3개 단락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상경계열 보면 수리 논술 나오고 설명 대안형인데요. 이렇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각각 서술하고 이제 요약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니언을 적용하여 설명하라. 즉 대안 제시를 묻고 있죠. 자, 지금까지 이제 한양대
벼락치기를 해봤습니다. 5가지 팁을 줬고요. 5가지 기억해야 될 포인트를 잘 떠올리면서 시험 현장에 들어가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한양대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합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